이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우리 팀은 왜 회의만 하면 이렇게 조용해지지? 나는 중간에서 열심히 조율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팀 갈등은 계속 커질까? 이럴 때 중간 관리자들은 되게 내가 리더십이 부족한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중간 관리자의 능력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식, 즉 조직 내에서의 이 커뮤니케이션 습관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 관리자가 가장 많이 하는 커뮤니케이션 실수 3가지와 또 동료, 후임들의 신뢰를 얻는 소통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책임 회피형 화법입니다. 위에서 정한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혹시 회의 때 무심코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팀원들은 사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구나. 팀장님은 우리 편은 아니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사결정의 구조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순간 중간 관리자는요, 중간 관리자로서의 리더십보다는 일종의 전달자로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리더십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사실 회의 시간 대부분을 중간 관리자가 혼자서만 말하고 있다면 사실 그 회의는 소통을 통한 아이데이션을 진행한다라기보다는 통보하는 시간에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팀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경우도 물론 있으시겠죠.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팀원들은 더 이상 그 회의 자리를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을 줄입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사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사실 팀원 전체에 대한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중첩되게 되면 결국 그 팀은 리더 혼자 사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적인 화법입니다. 왜 또 이래요? 아니, 그걸 아직도 몰라요? 왜 몰라요? 물론 업무를 좀 지적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려는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 이건 사실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내가 수행한 업무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화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화법이 반복되게 되는 순간 팀원들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실수는 숨기고 문제는 최대한 늦게 공유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소통만 팀장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위축되고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의 한 번의 날선 말은 사실 그날 하루의 팀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그 조직의 고착화된 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중간 관리자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화법 어떻게 바꾸면 효과적일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화법입니다. 결정권이 물론 중간 관리자에게 100%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로서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책임 화법은 크게 이 3가지 기억해 주세요. 사실과 나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입니다. 이 3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회사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한 번 더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입장과 행동이 분리되게 된다면 중간 관리자인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전달자, 팀원을 쪼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그 중간 관리자로서 실질적인 조율과 책임을 지는 명확한 업무 수행을 해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결국에 중간 관리자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문 중심의 구조와 화법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에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에서 우리 팀이 놓치고 있는 건 뭘까? 현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점은 뭔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질문 후에 조금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리더만이 팀원들의 진짜 생각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팀장은요, 말은 줄이시고 질문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팀원들은 살아납니다. 팀원들의 참여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 팀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요. 중간 관리자인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통제하는 리더의 화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감정을 없애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제 말은 정제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표현보다는 이 결과가 나온 과정과 그 판단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신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말을 조금만 바꿔도 팀원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공격이 아닌 질문이 될 수 있고요. 비난이 아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언어는 조직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표출이 아니라 설명으로 바꿔보세요. 중간 관리자는 단순히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사실 어떤 거창한 전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에서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화법의 그 디테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봤던 내용 중에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요 이미 변화의 출발점에 서 계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댓글로 가장 공감됐던 내용을 하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조직 내 소통을 바꾸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